질문이요. 질문.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이 있으셨죠? 나는 원래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댓글 쓴 내용에 대해서 영상 답변,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릴 텐데요. 댓글 내용을 다 읽어 드리기보다 이 댓글 내용이 뭐였냐면, 돈은 적당히 뭐 있으면 되고, 돈이 많으면 뭐 나눠 쓰고 베풀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돈의 적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어느 정도가 적당이죠?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돈을 적당히 쓰는 거를 나 스스로는 적당이라는 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을 베풀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10이 나한테는 적당인데 저 사람이 100이 있어요. 야, 너 90은 베풀고 10만 갖고 살아. 이런 얘기 맞을까요? 아니요. 사람마다 다르죠. 네. 적당히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베풀고 즐겁게 살면 된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본인 스스로에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도 사실은 안 맞죠. 적당이라는 금액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버는데 저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 버니까 야, 적당히만 있으면 돼. 이런 말 하는 거는 나의 어떤 사실대로 말하면 내 주제를 넘는 얘기죠. 그 사람의 적당히는 나랑 다른데 내 기준으로 이 사람 너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거죠. 나 스스로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적당이라는 거, 나한테 적당히는 얼마일까요? 적당이라는 거,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일은 본인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한 달에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면 100만 원 베풀까요? 아니요. 네. 자산이 1억 있다가 2억 생기면 1억 베풀까요? 5천 베풀까요? 5천도 못 베풀 것 같은데요. 안 베풀어요. 네. 베풀 일이 없어요. 적당이라는 거는 내가 벌면 벌수록 그 기준이 점점 높아져요. 그리고 그거를 욕심이 없이 난 요 정도만 가지면 돼, 나머지를 다 베풀어. 성인이죠, 성인. 그쵸? 어린아이, 뭐 청소년, 성인이 아니라 성인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거는 우리가 존경할 만하죠. 네. 왜? 없으니까. 자신의 욕심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넘어가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란 어렵죠. 근데 마치 이런 게 옳은 방향? 맞다? 그리고 돈은 적당히 있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맞나? 나 스스로 나 혼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기준이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을 버는데 저 사람은 엄청나게 큰 뭐 회사를 하고 있어서 1000을 벌어. 야, 너 좀 베풀어. 맞는 말이에요? 기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이런 이야기는, 그리고 적당히 적당이라는 금액, 적당이라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맞지 생각하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적당히의 금액은 얼마일까? 내가 이 정도 벌면 그 이상은 나머지는 다 베풀어야지 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지금 소득의 2배 되면 그 이상은 다 베풀까요? 3배 되면 그 이상 다 베풀까요? 10배 되면 그 이상 다 베풀까요? 쓰기 바빠요. 없어요.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관념적으로 들으면, 피상적으로 들으면 맞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돈은 적당히만 있어도 돼.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욕심만 부리면 안 되겠죠. 내가 능력을 키우지 않고 욕심만 부리면 불법적인 일을 하겠죠. 도둑질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근데 욕심을 부리면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건 나쁜 일인가요? 노력은 숭고한 일이죠. 욕심만 부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다. 욕심도 없는 사람이 노력하는 일은 없어요. 그쵸? 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 거야 하는 사람보다 욕심 부려서
노력해서 원하는 목표에 이루는 사람 우리는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든 사람이죠. 스포츠 스타부터 시작해서 뭐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서 성과를 이룬 사람들. 근데 마치 그게 아니고 적당히 해도 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거, 노력, 야, 돈 그거 그렇게 벌어가지고 뭐 하는데? 야, 그거 어차피 갖고 뭐 죽어서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좀 베풀어. 야, 너무 짜게 살지 마. 남의 인생에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니죠. 각자의 기준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1,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쓴 사람이 있지만 5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다 가타부타 할 그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력해서 많이 버는 사람한테 야, 적당히, 이거는 저는 글쎄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들었을 때 맞는 얘기 같지만 따져보면 안 맞는 얘기들. 그렇죠? 그리고 질문이요. 질문.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이 있으셨죠? 나는 원래 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인정? 끝까지 화내시니까. 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집요하다는 뜻이 검색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처음 검색해 보는데. 집요한 걸 검색하는 사람까지 있어? 이런다니까. 궁금하니까. 이게 왜 궁금해? 아니 그냥 느낌은 알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딱 지금 집요보다 더 많이 집요가 요점만을 모음 또는 그런 책, 이 뜻이 아닌데 집착 한번 해볼게요. 집착 좀 더 들어간 느낌인데.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려. 집착 맞아요. 아니 그렇게 쉽게 인정하신다고요? 아니 맞으니까. 집착심은 어떤 것에 몹시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마음이고, 집착력은 어떤 것에 몹시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게 되는 힘. 맞아요. 력자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집착력. 왜냐하면 뭐 하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계속 방법 찾아서 해보고. 그래서 왜 집착한다, 집요하다 막 이런 얘기가 사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완전 부드럽고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 집요한 놈. 뭐 이런 놈이 어울리지, 집요한 분 이거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쵸? 집요하신 사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집착하는 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얘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예전부터 들으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를, 그런 얘기를 듣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싶진 않았어요. 목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 얘기를 뭐 주위에서 좀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래 나는 그냥 좀 적절히 이렇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 중에 욕심 부리지 말라, 돈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본인은 돈 욕심이 없고 뭔가 난 해탈한 사람이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난 뭔가 그 윗단계의 사람이다. 난 그런 거에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하던 일 똑같이 그대로 하면서 소득을 2배로 올려주겠다. 난 됐어. 난 돈 욕심이 없어.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에이. 네,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던 일은 그대로 하면서 돈은 더 받는 건 좋다. 그 대신 내가 2배를 벌기 위해서 2배의 노력은 하고 싶지 않다예요. 돈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는 일 욕심도 안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성장을 해서 그만한 대우를 받고 싶다가 아니라 나 그냥 요 정도만 할 거야. 노력해봐도 언제 될 줄 알고. 이런 자세?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 제가 지금까지 본 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인, 예를 들어서 뭐 종교 지도자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솔직히 말해서 종교도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도 우리가 대단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 그 종교에서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런 사람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노력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끌고 있는 종교는 물질적으로 얘기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게 되는데 그 종교에는 돈이 많이 안 들어올까요? 영향력이라는 건 돈으로 표현돼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영향력 없다 이런 경우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가 아주 힘이 있다. 이 사람이 뭐 한다면 엄청 많은 사람이 모이죠.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신도가 엄청 많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랑 이 사람이 뭘 한다면 일단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많은 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그러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는 그 사람들도 다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욕심? 세상을 더 많이 널리 이롭게 하겠다. 그렇죠? 그걸 이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만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도. 네. 뭐 들리니까. 음. 왠지 소장님은 그거 들으시면서 되게 얄밉다는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이해는 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목적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마음 편해지고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마음을 주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듣고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그것도 역시 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들으면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지만 정작 나한테 도움은 안 된다는 거. 간만에 소장님하고 영상 찍으면서 느끼는 게 또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는구나. 질문 있어? 근데 그 돈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도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만큼 베풀 만한 돈도 없는데 그런 말을 저는 할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지. 이거 더 깊게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 돈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할까? 이 얘기는 분명히 자기가 베풀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지만 야 너넨 베풀어 이거야.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하지 말로 하지 않아. 실력이 있는 사람은 결과로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로 한다? 그거는 그냥 실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면 부자들 중에 베푸는 사람도 있고 안 베푸는 사람도 있어. 네. 그치? 그러면 이거는 비율이 어떨지 모르겠어. 주위에서 한번 봐. 부자인 사람들 10명과 평범한 사람 10명이 있어. 이 사람들 10명, 10명이라면 부자인 사람 10명 중에 남 돕는 사람이 많을까? 평범한 사람 10명 중에 남 돕는 사람이 많을까? 저는 부자인 사람. 저는 평범할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 그래? 좋아. 그럼 둘로 나눴다고 쳐? 자, 그러면 뭐 부자 10명, 평범 10명. 그러면 이 평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 돕는 게 더 많다. 부자인 사람이 다른 사람 돕는 게 더 많다. 사람 수로. 그거는 의견이 다른 거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도움받는 사람이 많을까? 이 사람들한테 도움받는 사람이 많을까? 부자인 사람한테 도움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똑같이 평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어떨까? 당연히. 그러면 금액이 많을 때 도움받는 사람이 많겠어? 적을 때 도움받는 사람이 많겠어? 많을 때. 10,000원짜리 100장이랑 10,000원짜리 10장이랑 100장. 어떻게 생각해? 100장이죠. 제 생각에는 평범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도와줘.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되는 게 나도 어차피 내가 이걸 도와줘도 안 도와줘도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같이 가서 살자 이럴 것 같거든요. 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막 짜놓은 판 안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답변한 것 같기도 하잖아. 그치? 근데 자, 이거를 현실로 바꿔보자 이거야. 두 사람 주위에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겠지.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고 부자가 훨씬 적으니까. 네. 그러면 주위에서 평범한 사람이 돕는 사람이 많아? 요 사람이 돕는 확률이 많아? 요 사람. 어땠어?
제가 부자한테 도움을 안 받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 주위에 베푸는 거. 주위에 베푸는 거. 하다못해 도움이라는 거는 친구들한테 밥을 사건, 아는 사람들에게 뭘 내건,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디다 기부를 하건 이런 거 다 통틀어서니까. 이게 예전에 속담에 내 곳간에 이게 쌀이 넘쳐야 남도 돕는다고 했거든. 내가 부족하면 그렇게 여유 갖기가 힘들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다른 사람 생각하기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어려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50 벌어, 뭐 200 벌어. 그러면 내가 3만 원 누구한테 도울까 말까 이거 고민해. 네. 고민해. 그럼 난 3만 원, 한 달에 3만 원이면 쓸 수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훨씬 많이 버는 사람 누가 3만 원 도와주려면 에이, 그래 해라. 이럴 수 있는 문제거든. 뭐 보고 마음은 우리가 뭐 TV에서 뭐 보면서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전화 걸어서 3만 원씩 이거 도네이션 하기는 어려워. 평범한 경우에는. 근데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되지. 유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돈은 적당히 있으면서 뭐 베풀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있는 사람이 베풀기가 훨씬 더 쉬워. 그러면 이것도 소장님이 예전에 얘기하셨던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자유, 여력. 선택권. 예전에 내가 뭐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돕는 것도 내가 훨씬 더 예전 상황이었으면 나도 그냥 지나쳤을 거야.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아 그래요? 질문. 소장님. 소장님하고 이제 밥 먹을 때가 저는 많이 있으니까 특히 여기 회사 주변에서 끝나 저녁에 밥 먹다 보면은 이제 이거 스님이라고 하셔야 되나? 이런 분이나 이제 뭐 껌 파시는 할머니분들 오시면 소장님은 제가 지금까지 이게 모르는 거 빼고 본대로 계속 뭐 단돈 뭐 1,000원이든 10,000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잘 되고 나서부터 하셨어요? 그 전에 고시원 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만날 일이 없지. 일단. 외식은 못 하시니까. 만날 일이 없고 마음은 있어도 내가 이번 주에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이런 생각하게 되지. 그럼 근본적으로 소장님 마음은 크게 변함은 없었는데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지. 선택권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요. 다른 예로 들어볼까? 대학생이야. 용돈 받아서 살 때 있었을 거 아니야. 늘. 네. 용돈 받아서 살 때 어버이날 뭐 했어? 편지죠. 어버이날. 편지 혹은 자, 기억이 안 나거나 편지. 자, 돈 벌고 나서 뭐 했을까? 캐시, CASH.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편지를 받건 뭐 기억이 안 나는 뭔가를 했겠지, 말이라도 했건 이것도 즐거운 일이야. 돈을 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야. 네.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순 없어. 부모님 입장에서. 네. 근데 너네가 부모가 돼서 받는 입장이다. 뭐가 더 좋을까? 방금 돈이죠. 그러면 돈이 있어서 줄 수 있는 내 선택권을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언제가 더 좋아? 있을 때. 근데 잘 생각해봐. 없을 때는 줄 수 없었단 말이야. 할 수 없었어. 근데 생기니까 그래도 부모님 가족은 챙길 수 있는 게 되니까 내가 좋지. 네, 좋죠. 더 많아지면 더 좋죠. 그 베푸는 레인지가 넓어져. 그 레인지라는 거는 사람들의 가족에서 친척도 챙길 수 있고 친척을 매달 이렇게 챙긴다는 게 아니라 무슨 모임 있을 때 챙기게 돼. 그리고 더 넓어지면 친구들한테 만나서 밥 먹거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그 뒤에는 지인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 레인지가 점점 넓어져. 커질 때. 그리고 마음 쓰는 게 옛날엔 안 걸리던 것도 걸려. 걸린다는 게 뭐죠? 저것도 해주고 싶다. 저것도 도와주고 싶다. 점점 그게 커져. 사람이 착해지네 되게. 착해지는 것보다 내 생각에는 사람의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 같아. 내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예전에는 못했거든. 근데 점점 되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는 게 마음이 불편한 거야.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실이 그거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된 거지. 근데 지금은 이 마음은 그대로지만 그게 이제 현실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차이가 생겨. 예를 들면 가족,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동생 뭐 이렇게 있어. 어려우면 도와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어서 없어. 못 도와줘. 어떠시죠? 근데 도와주는 상황이 됐어.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 도움을 편안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 단계까지 올라갔어. 그럼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뭐 이모, 삼촌이 뭐 힘들다고 어쩌고저쩌고 해. 그 때문에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동생이 마음이 힘들어해.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 점점 커지는 거야, 그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지 해야 된다고 한 건 아니야. 할 수 있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지. 그야말로 선택권. 그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모나 삼촌 때문에 막 좀 마음 불편해. 근데 내가 이모나 삼촌이 싫어. 그럼 내가 안 해도 돼. 근데 안 하는 거 갖고 내가 욕먹는다면 더 안 하지. 그렇잖아. 그쵸. 그거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가 꼭 빚진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돼? 그래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 그러네. 이제 베풀고 살아. 자기가 베풀면 되는데. 그거를 강요한다고 느껴지니까 더 좀 베푸는 건 누가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얘기거든요, 사실. 너도 주위 사람들한테 베풀고 살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누가 달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달라고 하면 고민 좀 하겠죠. 근데 한 번 줬어. 근데 또 달라고 하면 또 좀. 고민하다가 정말 힘든다면 조금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줄 것 같아요. 저는. 그 뒤에 또 그러면. 또 좀. 그때 또 3번 이상 되면 이제 심하게 고민하겠죠. 내가 최근에 그런 적 있었거든. 주고 나니까 또 달라고 하고 당연시 생각하고 안 주니까 졸라. 뭐야 이거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내가 이거 도대체 왜 이러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만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내가 호의적으로 도와준 건데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뭐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잘 돼서 나한테 보답한다 이런 게 우리가 있잖아. 네. 근데 이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하실 거잖아요. 뜸들이는 중이야.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다시 어려워졌을 때 날 생각한대. 근데 이 경험도 있거든. 그 경험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예전에 내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누가 이제 뭐 집도절도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도와줘서 예를 들어서 뭐 구시원에 가서 방을 이렇게 얻어주고 뭐 식비라도 주고 이제 어떻게 살아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잘 됐어. 어떻게 해결이 돼가지고 뭐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6개월, 8개월 뒤인가 다시 연락이 왔어. 자기 다시 어려운데 또 도와달라고. 돈 좀 보내줄 수 있냐고.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그럼 그 뒤에는 또 그 상황이 오면 또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내가 계속 했겠지만 예전에 100으로 어려웠을 때 내가 도와줬을 때 이 사람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괜찮아졌는데 그 뒤에는 이 사람 분명히 100의 어려움이 아니었을 거야. 60만 어려워져도 바로 생각났을 거야. 그럼 그 뒤부터는 계속 간단한 어려움만 와도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게 돼 있거든. 곤란한데. 근데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닐까? 본성이기도 한 것 같아. 누군가에게 한번 도움을 받으면 이 사람한테 또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그 도움에 부응해서 보답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시 어려워지면 다시 이 사람한테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본 걸로는. 결국 그렇게 되면 도움을 준 사람이 받는 사람이 계속 또 도와준다는 거는 도움 받는 사람의 자립심에도 좀 영향을 끼치고 영원히 그래서 사실은 영원히 도와주지 않을 거면 애초에 안 도와주는 게 맞아.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면. 왜냐면 그 사람이 정말 잘 해나가는데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면 뭐 도와줄 수 있는 문제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번 도와줘 보면 알겠지? 그 정도 관계거나 그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다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거를 케어해 줄 수는 그렇다 보면은 뭐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빌 앤 멜린다 재단도 도와주는 사람들 다 확인한대. 내가 예전에 얘기 들은 게 있어.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돈 얘기하는 돈 얘기. 베풀어야 된다. 하여간 이런 얘기를 보면 돈에 대해서 뭔가 좀 터부시하고 안 좋게 본단 말이야. 그게 내 삶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몰고 가게 돼 있거든. 근데 본질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돈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어.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거지. 나쁜 거 사 먹으면 나쁜 돈이고, 나쁜 데 쓰면, 좋은 데 쓰면 좋은 돈인 건데, 그건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쓸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거고, 각자 가진 사람들이 정하는 거지. 누구한테 너 이렇게 돈 써야 돼,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한테 써야 돼, 뭐 저기다 써, 이렇게 말하기 수가 없단 말이지. 역시 사람의 본질이 중요하군요. 그럼? 이 문제 가지고 요즘 저희한테 최근에 가장 저희 가까이 일어나는 일들이 착한 건물주가 좀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를 나 어려우니까 나 깎아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나한테 잘해주면 너 착한 사람, 나 안 깎아주면 너 나쁜 사람, 이거잖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본인도 장사 잘 되면 손님들한테 음식값 깎아줘야겠네. 그러진 않을 거라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는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그 누구도 그걸 좋아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해주면 감사한 거지. 근데 안 해준다고 해서 욕먹을 일은 아니지. 아, 그러네. 제가 이제 현장팀에 있잖아요. 세입자분들하고 이제 연락하다가 요새 뭐 이제 막 난리니까 착한 건물주 얘기하고 월세 깎아주는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본인이 일하면서도 회사 어려워지면 착한 직원에서 월급 깎아야겠네? 스스로? 그러네. 나 착한 직원 월급 50%만 받겠습니다. 뭐 30% 삭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겠네. 아니 이 사태를 우리가 만든 거야? 그렇다고 왜 그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게 자기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 하는 건 난 오케이. 근데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하고 너 거 나 줘. 이런 용도로 그렇게 착하다 안 착하다를 나누는 거는 사실 잘못된 거지. 조금 사회적으로 가면 사회적 프레임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막 학생들이라면 엄마 요새 그거니까 난 착한 학생 용돈 50%만 줘. 잉? 있을 수도 그거는 착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 그거를. 그게 착하다는 게 누구 입장에 착하냐가 받는 사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물에 뭐 3층에 있다. 근데 1층이랑 2층 그리고 4층은 월세 할인해주고 나는 안 깎아줬어. 난 장사 잘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착한 건물주야, 나쁜 건물주야? 나쁜 건물주죠. 이 사람한테는 그렇지. 그럼 세 사람한테는 착한 건물주인데? 그럼 이 사람은 4분의 1은 나쁘고 4분의 3은 착한 사람이야? 섞였네. 이거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뭔가 배려 받고 싶은 거를 강요한다는 건 사실 안 맞지. 내가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남들한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그러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말 나온 김에 그 요번에 이제 막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착한 건물주들이 월세를 막 할인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상황이 다 틀리겠지만 그 배경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몰라서 물음? 네.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몰라요. 하나는 정말 그냥 좋은 마음에 이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깎아서 좀 힘내라. 그럼 아까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 내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두 번째, 이 시점에 이 사람이 나가면 다음 세입자 못 구할 텐데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더 있는 게 나을 텐데 차라리. 그래서 가게가 이 사람이 안 돼가지고 나가서 공실로 있으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도 더 힘들 텐데 비어 있으면 상가가 월세 좀 적게 받더라도 좀 장기로 있으면서 다음 세입자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분명히 있겠지. 자기가 손해 볼 거를 생각하는 거지. 이게 비어버리면 손해가 클 텐데 내가 좀 여기서 적게 좀 할인을 해주면 이게 비진 않고 그래도 유지는 되겠지. 그래서 그 손해가 이 손해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것도 있을 거예요. 100% 순수한 의도로 남을 돕는다. 있을 거예요.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을 돕는다는 행위에서도 나의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돕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만족감,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맙다고 할 때의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지는 내가 도움으로써 뭔가 나한테도 득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미지에 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득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순수한 의도로 정말 가서 이렇게 한다? 그 순수한 의도에서도 내가 얻는 만족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거 빼고 뭐 이미지적인 거 빼고 내가 그냥 기분 좋은 거 이것까지는 사실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있죠. 이번에 뭐 뉴스 보니까 소록도에 외국인 그 수녀님 두 분이 와서 몇십 년 동안 거기서 봉사활동 하다가 내가 여기서 나이를 더 들면 이분들이 날 케어해 줘야 되니까 내가 그럼 이분들 더 힘들게 할 거니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해서 두 사람이 돌아갔대요. 두 분이 몇십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건 진짜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내가 도우면서 기쁨과 만족을 얻지만 그것까지도 뭔가 이익이라고 본다고 치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 순수한 의도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도우면서 100% 그냥 내가 안 알려줘도 돼. 그냥 숨은 뭐 키다리 아저씨 같은 이런다면 뭐 순수한 의도?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리고 뭐 이런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죠. 근데 중요한 건 알리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저거 이미지 때문에 하는 거야. 아, 그럼 지도 하든가. 본인도 하면서 그런 이미지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안 하면서 제가 하면서 좋은 이미지 얻으니까 저 나쁜 놈 같아. 그 행위 자체가 좋은데 그 사람이 생각한 것 때문에 나쁘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